반갑습니다. 감탄 에셋의 김성욱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하는 거 좀 놀랐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강의 같은 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잘 하셔라 뭐 이런 걸 좀 안내하는 건데 잘하시는 분들이 좀 오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놀랬고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하기도 좀 편하지 않아요? 안상무님? 그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편하게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안 돼요? 한 두 분 정도는 네 이렇게 해주는데 안 되나 보네. 앉아서 하고 저 화면도 좀 보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앉아서 할게요. 그 신입 교육이 개강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왜 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입 교육은 제가 또 고의적으로 일부러 계속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영업을 했고 내가 영업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지켜봤을 거 아니야. 재밌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어디가 신입 교육이 되게 잘 돼 있대. 또 반대로 어디는 신입 교육이 안 돼 있대. 재밌는 걸 잘 돼 있는 데나 안 돼 있는 데나 10명 모이면 한두 명만 잘 되고 나머지 다 비슷한 거야. 결론은 뭐냐면은 의지 문제 뭐 약간 이런 거라는 데가 좀 결론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체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다만 이제 하도 없으니까 지점장님들 또 알아서 했었어요. 내가 생각이 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래도 교육을 하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원래 될 사람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되는 것도 좀 보여진 것 같고 회사에서는 계속 이게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사실 이렇게 좀 잘하시게끔 펌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낙오될 수 있었던 분들도 이렇게 탁 쳐서 다시 좀 올라가는 것도 봤어가지고 이제 지점장님들이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제도랑 좀 맞물려 있는 건데 1200프 룰이 이제 시행이 돼서 경력자 이동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예, 지원금이 좀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 또 신인분들은 지원금이 나가요. 계속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나가가지고 신인분들이 좀 많이 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흐름을 보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당연히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입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겠다 했는데 또 마침 우리 안상무님이 실력자이시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이렇게 저희 감탄 SS랑 합류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냥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성공 마인드인데 저는 솔직히 영업하면서 그냥 바로 잘 됐어요. 인생이 완전히 돌변해버렸어 사실. 그 전까지는 평균 이하의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냐면은 속된 말로 사회에서 못 나가는 사람이랑 안 어울리고 싶죠. 맞잖아. 친구들끼리도 이제 서서 이제 좀 갈리잖아요. 제가 그런 못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못 나가는 사람이어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좀 같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뭘 해도 되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상하게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완전 인생이 다 180도 다 바뀌었고 돈은 돈대로 많이 벌었고 더 잘 될 것 같고 솔직히 나는 영업하면서 존경한다 이런 얘기는 난 기대도 안 했어 사실은. 근데 막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지금 면접 못 보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지금 면접 못 보셨지만 또 반대로 좀 저를 알아주셨는데 이런 현상도 좀 보고 하면서 영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도 영업하기 전에 생각했던 영업이랑 또 막상 해보어서 이렇게 내가 겪어서 좀 잘 됐을 때 영업은 이제 좀 천지차이다는 걸 제가 알았었고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상 나도 잘 될 것 같고 맨날 꽃길만 갈 것 같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디폴트 값을 다 어느 정도 방어를 다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 처음부터 영업하기 전에 저 저축은행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축은행 그만두고 보험영업 한다니까 주위에서 싹 다 말렸어 진짜. 아 형 그런 걸 왜 해? 내가 좀 늦게 거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후배들이 좀 많았거든요. 형 그거 왜 해? 영업하면 30만 원밖에 못 번대요. 여기서는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잖아. 그때 한 200 하면 7, 80만 원 받았어요. 보너스 타면 한 300만 원 좀 넘어가고. 그런 걸 왜 해? 막 그랬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뭔가 신의 계시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보면 본인 발로 이제 영업 이제 세계 좀 뛰어드신 분도 계시지만 약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영업 쪽에 어떤 이제 생각이나 어떤 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전에 그 저축은행 다닐 때 제가 채권 추심했어요. 생긴 거 이렇게 순수하고 귀엽게 생겼지만 추심은 아주 악랄하게 했어요. 저한테 걸리면 진짜 난리 나요. 생긴 거는 되게 뭐 돈 빌려주고 못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채권 추심을 뭐 백날 해봐야요. 우리는 약간 급여쟁이에요. 급여쟁이여가지고 뭐 그렇게 큰 돈 만질 일은 절대 없고 근데 제가 사실 그 전에 30대 초반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빚은 상당히 제 입장에 굉장히 컸었어요. 이제 딱 30살에 2억 정도 빚을 졌거든요. 그때 금융권이랑 개인이랑 합쳐서 2억인데 근데 그 상태로 거의 이자만 내는 수준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이자 내고 나는 생활했었는데 근데 이제 채권 취입할 때는 가끔 방문도 나가요. 나가는데 이제 그 강남역에 그 12번 출구 앞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그 기기식 주차장인데
그거 한 번 누르면 한 10분 기다려야 돼. 되게 늦게 와요. 되게 늦게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랑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랑 가끔 이제 앉아서 막 서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제 옆에 오더니 혹시 얼마나 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요 한 250에서 한 많으면 300 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에이 그거 가지고는 집 한 채도 못 사.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을 약 올리느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야 이상하게. 막 방문하고 막 돌아다니고 집에서 왔는데 심지어 내가 그걸 좀 과하게 해석을 한 것 같아. 과하게 해석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빚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빚 이력 있는 사람이 250에서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사?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경기도도 어렵지 않나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그때 당시 무슨 걱정을 했냐면 거기가 젊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20, 30대 막 초반 애들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결혼을 막 했어요. 이제 딴 데는 막 그 요새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걔네도 결혼을 막 하더라고. 막 사무실에서도 만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는데 그때 저희 사무실이 한 200명 근무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 결혼한다, 또 돌잔치다, 뭐 부모님 돌아가셨다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다 더치페이예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근데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자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결혼식 안 갈까. 내가 지금 돈 5만 원, 10만 원 내고 뷔페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돌잔치 안 갈까, 뭐 이런 생각 했었고. 그 다음 저녁 때 되면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술 한 잔 먹으면 되는데, 얼마 나왔지? 이제 n분의 1 하니까 내가 얼마 내야지? 17,000원인가? 저 안주를 하나 더 시켰네? 그럼 나도 한 2,500원 더 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경비 아저씨가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내가 어떻게 과하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집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못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좀 가져야겠다. 근데 가진 건 없고 돈은 없고 투자할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자본 차감할 수 있는 걸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1순위로 좀 영업이 나왔는데 사실 보험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군데를 생각했어. 막 자동차도 생각했었고 제약회사도 생각했었고 펀드회사인데 펀드회사는 마리펀드회사 그냥 유사 수신업체 뭐 이런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다 붙었어. 다 붙었는데 희한하게 사실상 그 중에서 보험이 이미지가 제일 좋지 않았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우선순위에서 좀 밑했어요. 밑이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거 사람들이 아는 게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 보험하는 사람이 막 몇십억도 벌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몇 억도 막 억대 연봉 막 엄청 되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내가 KB손해보험 갔는데 KB손해보험 2016년 자료를 우리한테 않게 봤는데 그때 평균 연봉이 5,500, 전국 평균 설계사 연봉이 4,800이었어요. 근데 내가 벌고 있는 거랑 많은 거 이게. 이상하네. 그렇게 됐어요. 뭐 30만 원 본다. 난 이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근데 나는 이건 자신했어요. 저는 어디 가도 그래도 중간 이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 이런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하는 사람들 70%가 여자들이더라고요. 이제 보험 아줌마라고 흔히 부르는. 그래서 내가 4년째 나오고 이제 팔다리 멀쩡한 사람이 아줌마들은 이기겠다. 그래서 보험 아줌마만 내가 이겨야지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또 왜 이렇게 잘해? 우리도 아줌마들이 다 연도대상 막 챔피언하고 막 그래요. 순위권에 다 들고. 상위권 우리 업적을 올리잖아요. 근데 다 아줌마들이 되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경쟁자가 사실 아줌마였지 남자들은 아니었어요. 남자들은 들어왔다 금방 나가요,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뭐 한계에 부딪힌다, 뭐 멘붕이 나간다, 뭐 생각대로 안 된다 이런 걸 겪잖아요. 근데 지금 신입교육 하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최대한 성공 마인드, 진짜로 성공하는 마인드하고 디폴트 값도 좀 그 방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일은 생각처럼 안 돼요. 생각보다 잘 되거나 생각보다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생각만큼 되지 않아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겠다고 해도 1,000 이렇게 벌진 않아요. 1,030만 원, 990만 원 이렇게 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처럼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잘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 되면 돼. 우리 분위기 좋을 때는 있잖아요. 여기 분위기 좋다고 이제 몇 분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분위기 관리 되게 많이 해요. 분위기 좋으면 있잖아요. 그냥 안 되던 것도 돼요. 그다음에 근데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뭐 DB 50개 사도 다 안 만나져요. 근데 그거는 자기 심리나 어떤 기분 탓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큰데 영업은 파란이 사실은 마인드고 멘탈이에요.
근데 그 디폴트 값을 내가 정해놓으면 여러분들 일하면서 아 그때 본부장이 저걸 말했지 하면서 아 내가 요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강의는 원래 굉장히 세요 사실은. 내가 안상문이 오신 다음에 이제 욕을 못 하는데 전에 거의 욕을 한 5개 정도 정해놓고 이제 막 해요. 왜냐면은 강의가 있잖아요. 지겨운 거보다 확 자극적이 확실히 나요. 욕 빡 하잖아. 갑자기 다 쳐다봐. 막 딴짓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제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은 없고 들으시다가 좀 심심할 것 같으면 그래도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적이 있어요. 성공 마인드가 알고 보니까 정신적 귀족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족이라는 게 사회적 귀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귀족이 뭐야? 그러니까 신분이 좀 높고 신분이 높으니까 좀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귀족이야. 근데 내가 이 말을 사실 처음으로 쓰는 거거든요. 어느 책에도 없어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좀 높아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디폴트 값 얘기했잖아요. 디폴트 값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고 개인으로는 파산이고 그냥 영업자로는 멘탈 나갔다 뭐 더 이런 거예요.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린다.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열에 8명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미리 계산해 놓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한 상위 1%나 되려나. 제가 보니까 이 정신적 귀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확실히 잘 되더라.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당황하는 게 없더라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하는 거고 이게 당황하는 게 없어. 내가 가만히 보면 사실 저도 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영업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거절을 훨씬 더 많이 당해요. DB 많이 쓰는 사람이 DB에 대한 거절을 훨씬 더 많이 당해요. 그리고 우리 유전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이 또 거절을 훨씬 많이 당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건 이제 경험한 거하고 환경에 의해서 내 뇌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이 돼서 이 정신적 귀족이 그 올라간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아래로 내려다 보더라고. 나도 그랬었지. 뭐 저 사람은 저 단계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좋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원래 귀족 마인드를 쓰려다가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귀족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너무 이제 좀 오만하고 막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지금 그 의미로 쓰는 게 아니어가지고 정신적 귀족으로 내가 지금 이름을 좀 바꿨는데 부자 마인드가 뭐예요? 부자 마인드. 뭐 성공 마인드. 성공 마인드는 성공한 즉시 생기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성공하기 한참 전부터 만들어진 건데 이미 100억의 자산가는 100억의 마인드를 사전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억이 되는 거고 부자들도 내가 어느 순간 이 부자의 마인드를 장착하면서 그 길로 쭉 뻗어 나갔기 때문에 부자 마인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뭐 목표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마인드적으로 이 귀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다람쥐 채팔기 돌기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다람쥐 채팔기 돕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오늘 내용은 없지만 원래 사업은 구조화, 영업도 구조화가 되게 중요한 거야. 다람쥐 채팔기가 뭐예요? 이렇게 있고 여기 다람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계속 굴르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잖아요. 그럼 이 구조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엄한 데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 쳐요. 여기가 아까 정상이라고 보고 근데 다람쥐가 여기서부터 달려.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구조가 잘 짜여져가지고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 구조는 마인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 이런 거 좋아해요. 신인들이 가끔 이런 거 물어봐요. 시스템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 돼 있는 게 몸만 쏙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뾰로롱하게 받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거 없어. 바라셔도 안 되고 없어요.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에요. 영업 사례 발표를 하면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저런 구조를 짜놨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대화해보면 얘기가 달라요. 단순 스킬만 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전에 저런 구조화를 짜야 된다. 나는 정신적 귀족이 돼야 된다. 디폴트 값을 미리 계산해야 된다. 그냥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돼. 사실은 이것만 갖고 있어도 오늘 교육 끝난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했으니까 남은 걸 더 하고 제 교육의 특징이 한 10분 정도 15분 들으면은 그냥 계속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해하면 끝난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시간을 맞춰서 그냥 끝내버려요. 뒤에 막 몇백 장이 남았어도 끝내버려요. 근데 최대한 오늘 준비한 걸 할게요. 자, 성공한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 나도 그 마인드를 가지면 성공할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예쁜 연예인들은 어떤 화장품을 쓸까? 여성들이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나도 그 화장품을 쓰면 예뻐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개인이 그 화장품을 써서 예뻐지고 안 예뻐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당사자는 마케팅에 속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쁜 연예인을 왜
CF 모델로 쓰나요? 정확하게 봤어요. 매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동남아에서는 한국 화장품 굉장히 유행이에요. 저기 와이프가 미얀마 사람인데 미얀마를 갔었잖아요. 화장품 가격이 한국 화장품이나 미얀마 가격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걸 다 사더라니까. 걔네들한테는 비싼 진짜 금액일 텐데 그걸 사느라니까. 왜냐면 이제 거기서 홀려서 사는 건데, 사람은 예쁜 사람이 쓰는 화장품을 사면 나도 예뻐질까를 고민하다가도 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면은 나도 성공할까를 자기가 막 가질까 말까. 오늘도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뭐 10개 중에 한두 개는 뭐 저건 나랑 생각이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가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저기서 내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에 거의 400명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했어요. 안 온 사람도 있겠지. 나는 구조화를 또 짜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개인은 뭐 온다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따지만 전체 큰 틀에서 맥락에 보면 이게 성공한다는 패턴이라는 거거든. 그 BMW X5가 좀 나와요. 내년에. 내가 그 차를 타고 있어. 나도 그 차 살라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차가 좀 호불호가 갈리게 나왔어요. 내가 봐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한 3만 대 이상 사전 예약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마케팅이나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제 뒤에 점점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고, 그다음에 감각. 글씨는 좀 짧게 써놨는데, 지금 성공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배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또 이론대로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제 골프를 치고 있는데 잘 안 맞아요. 근데 이론을 모르냐? 나 이론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왜 안 맞을까? 감각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있잖아요. 걸어 다닐 때 있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걸어 다니지. 걸어 다니는 뭐 발의 각도며 뭐 무릎의 각도며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건너요. 그냥 걷는 거야. 계단도 그렇고 오르막길도 그렇고 내리막길도 그렇고. 물론 이제 무슨 뭐 등산을 잘 타는 방법 좀 찾아볼 수 있지만 그거 안 봐도 다 걷자. 그렇잖아. 그러니까 몸에 완전히 배버려야 되거든요. 뭐 축구든 무슨 골프든 뭐 전부 다 이게 몸에 배버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럼 이론은 필요 없냐? 아니야. 또 이론 알아야 돼. 자기 멋대로 친다고 절대 안 맞아. 지금 이론 단계지 감각은 훈련. 여러분들 이제 실전에서 많이 해가면서 아니면 뇌로 시뮬레이션 계속 굴려가면서 해야지 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고, 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코치가 무슨 뭐 샤프트 각도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치라고 그랬는데 안 맞았다. 이거는 뭐냐면은 고객님한테 고객님 계약하세요 그러면 계약해요 라고 강사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느 FC가 고객님 계약하세요 라고 했는데 계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강사님이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하라고 내가 했는데 계약 안 했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은 감이랑 똑같은 거고,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진짜 24시간 영업이야. 그냥 전혀 자기도 영업할 생각이 없었지만 뭐 얘기하다 툭 쳐가지고 뭐 이렇게 야 너 그럼 그거 해 뭐 갑자기 연금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 같아. 자전거 한 번 탈 줄 알면 10년 동안 안 타도 자전거 탈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은 나 이렇게 봐. 그러니까 영업이 아직 삐뚤빼뚤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지금 단계일 수도 있어요. 신인 같은 경우는. 근데 한 번 탈 줄 알면은 계속 탈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가 삐뚤빼뚤하고 막 넘어지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몇 번 자전거를 타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아예 나 안 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지금 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직업을 바꿀 일이 없을 거고, 내가 영업으로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10명 중에 한두 명 이제 탄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업을 한 번 배우면 자전거처럼 원래 계속 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감각을 이제 제대로 익히느냐 못 익히느냐 이런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이 그냥 하나씩 들어가면, 성공은 그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룬, 목표를 뭐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바꿔서 우리한테 좀 맞게 제가 저만의 이제 성공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면 성공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물어봐요? 뭐에서 돈 벌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즉 분야를 물어봐요. 즉 분야가 없으면 성공이 안 돼. 사회생활 20대 30대까지는 뭐 여기도 좀 갔다가 여기도 좀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또 보험을 시작해도 마찬가지. 이 회사 좀 갔다가 저 회사 좀 갔다가 이렇게 해. 왔다 갔다 해. 그러는데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체성이 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보여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는 분야는 정해졌어. 이 네 분야야. 이제 당분간이라도 하여튼 네 분야야. 근데 집중을 안 해. 또 몰입도 안 해. 그러면 성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은 사실은 성과가 쌓여야 이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지, 어느 날 뚝딱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과가 차근차근히 쌓여야 돼요. 성과가 차근차근히 쌓여야 되는데, 성과 쌓이기 전에
집중적으로 몰입이 돼야 돼요. 내 분야에. 내가 집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입도 하지 않으면 고객님도 우리한테 몰입하지 않아. 내가 설명을 하는데 전혀 몰입감이 없어. 하지 않아. 영화랑 똑같은 거야. 가끔 영화들이 편집이라든가 또 영화가 좀 별로인 경우는 극장 가서 보고 있는데 몰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재미없단 말이에요. 이 몰입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몰입이 내가 딱 되면 와 영화 재밌다 하면서 딴 사람한테도 말도 해요. 우리한테는 이게 또 소개야. 내가 이 설계사한테 너무 몰입이 잘 돼. 말을 너무 잘해. 등등등. 외모가 좀 굉장히 난 설계사라 그래가지고 무슨 오징어 한 마리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깔끔한 애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 설계사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막 외모 깔끔하고 막 말 또박또박하고 막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막 자기만의 철학도 다 자기 분야에 있고 그러면 몰입이 점점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주제가 스펙타클하고 막 드라마틱한 그 주제를 감독들이 찾지 않아요. 일상적인 거. 누구나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여성분들이 보험 영업에 좀 적합한 이유가 공감도가 좀 높아요. 상대방이라. 그리고 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이상해요. 넌 이걸 해야 돼. 상대방 잘 안 듣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이거 제일 좋다고 배웠는데 왜 약간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뭐 이런 건데 공감이 우선인데 그 공감 전에 그러니까 공감을 내가 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또 공감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몰입하면은 성과가 나와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성공이라고 하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일부 성과가 나왔어. 뭐 우리 회사에서 챔피언을 했어. 뭐 업적을 얼마 정도 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로 만약에 또 성과가 안 나오면 그걸 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끼리 이런 말 많이 해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보험 영업 하다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학교 진짜 좋은데 나온 사람, 전 직장 좋은 사람 해요. 그러면은 언뜻 보면 뭐 풀도 좋을 것 같고 찾아다닐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똑똑해가지고 이해도 굉장히 빠를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영업 못하는 사람 꽤 있어요. 근데 그게 강해서 그럴까 오히려 강한 사람보다는 내가 좀 부족해도 이 분야에서 살아남겠다 그러면 다른 에너지가 또 나와. 강한 사람은 원래 에너지만 좀 쓰려다가 그게 소진돼 버리면은 이게 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은 살게 돼 있고 그냥 그게 강한 사람이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참 강해. 멘탈도 강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멘탈이 좀 약하셔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굉장히 요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작은 의사결정을 대충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의사결정은 하루에도 한 3만 개 정도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요. 사람은. 그런데 이 작은 의사결정이 모여서 이게 결국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업하는 사람들 루틴이 좀 있어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 루틴이 있고 예를 들면은 저는 아침에 6시에 하늘에 두 쪽이 나도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카톡방에 오늘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쓰고 뭐 좀 여러분 힘내라고 할 수 있는 말 있으면 좀 써요. 근데 하루만 내가 늦게 일어나도 죄 짓는 것 같아 내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루 늦게 일어나서 그걸 안 올렸다 그래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와이프도 그렇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를 루틴화 시켜버린 거예요. 사소하게 내가 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거를 내가 스스로 계속 어겨버리면 이게 3년 4년 지냈을 때는 내 자신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은 또 분명히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그게 단편적으로 운동 같은 거예요. 운동은 하루 헬스장 갔다 오고 뭐 전화 없어요. 매일 가면 변화가 있어요. 아니면 강도 높게 내가 3개월만 바짝 운동을 해가지고 뭐 몸무게를 좀 이렇게 줄일 거야. 이런 것도 좀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회사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말할 거야. 내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건 해도 되겠지. 반대로 이런 걸 안 해도 되겠지. 뭐 등등등. 오늘 교육도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신청은 잘해. 사람이 자기가 예약한 거 자기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혹시? 자기가 뭘 예약해놓고 자기가 제일 가기 싫어해. 자기가 신청해놓고 자기가 제일 안 와요 보통. 내가 여기다 그것도 걸었잖아요. 이제 식사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만근 출근하신 분 그래봐야 6번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호텔에서 또 원래 호텔 식사는 그래도 보험회사는 그 업적이랑 좀 병행되거나 그럴 때 해드리는 거예요.
만근 출근하신 분들은 내가 호텔에서 해드리겠다. 이거 뭐냐면 이 6번밖에 안 되는 것도 뭐해서 못 나가, 뭐해서 못 나가. 자기 합리화는 되게 잘 시켜요. 바빠서 못 나가. 아, 오늘 듣기 싫어. 피곤해. 나 오늘 뭐 남편이랑 싸웠어. 뭐 애 때문에 기분 나빠. 그래서 듣기 싫어. 원래 일에는 감정이 조금 더 섞이면 안 되거든요. 내 기분 상태가 자꾸 일에 반영이 되면 일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지. 자다가 죽는 거지 뭐. 근데 이걸 의지적으로 누워섰다가 앉았다가 섰다가 움직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루틴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매회 판단이 정서적 귀족이 생각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냐, 정서적 귀족의 마인드에 해당이 되냐, 내가 이 판단이 이거를 평상시에 루틴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디폴트 값 거의 완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